외부 침입과 로마 멸망으로 시작된 중세시대는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고 또 분열했고 교황의 힘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순례자를 박해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럽 중세시대가 시작되고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민족의 침입으로 계속해서 혼란했지만 10세기 말 이후 침입이 감소하며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동시에 농업기술이 발달했는데요. 농사에 바퀴 달린 쟁기와 말을 사용했고 농지를 세 곳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삼포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남아도는 생산력은 개간과 간척 사업에 집중되었고 이곳저곳 새로운 농장과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유럽이 안정되고 대외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침 교황의 권력 또한 막강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요청에 대한 답은 곧 결정됐습니다.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 탈환을 결의했고 교황은 성지를 탈환할 십자군을 소집했습니다. 십자군엔 다양한 신분계층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적 이유 외에도 각기 자신들만의 세속적인 이유를 가지고 원정에 참가했습니다. 농노는 신분 해방, 제후나 기사는 전리품 획득을 위한 팽창 욕구와 새로운 영지의 획득, 상인들은 동방무역에 의한 이익을 추구했고 교황은 교황권을 더욱더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비잔티움 제국까지 넓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7차례 벌어집니다. 그들은 1차 원정에서 성지를 회복했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에게 다시 빼앗겼고 유럽에서는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십자군을 조직했습니다.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이었지만 곧 그들의 목적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십자군은 모집 당시 목표로 했던 인원보다 절반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때문에 해상 경로로 그들을 운반할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줄 돈이 부족했습니다. 십자군이 계약을 위반하고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자 상인들은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교황은 십자군을 파문했습니다. 이 4차 십자군은 십자군의 의도가 어디까지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황의 종교적 권위는 쇠퇴했고 장기간 전쟁에 참여한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해 중앙집권을 촉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방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도시와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십자군 과정에서 이슬람과 비잔틴과의 문화 접촉은 서유럽을 자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 중세사회의 붕괴를 앞당겼습니다. 10세기 이후 중세사회가 안정기에 들어서며 교통 요지나 성곽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봉건 영주들의 지배하에 성장했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교역이 확대되자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동방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북부 독일의 도시들은 한자동맹을 결성해 북해와 발트해의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인구 팽창과 상업의 활성화로 생긴 도시답게 도시에 모인 많은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조직을 길드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모여 만든 상인 길드는 자치권 획득을 주도하고 도시 행정을 장악했습니다. 장인 길드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었고 장인, 도제, 직인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계층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과 동시에 화폐 경제 또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농노들은 영주에게 부역, 즉 노동을 통해 지대를 납부했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대가 현물이나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안정화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의 인구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노동자 임금의 하락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주는 농노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것보다 부역을 대신해 현물로 받아 현물을 판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노동자로 하여금 직영지를 경작시켜 그 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것이 더 이득이었습니다. 노동지대는 현물지대로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이러한 현물지대로의 변화는 농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때 지대를 납부한다면 영주는 농노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13세기 인구의 정점을 찍은 중세사회는 점차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자 노동자의 임금은 점점 올랐고 영주는 자신의 직영지를 임금 노동자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영주는 현물지대를 다시 노동지대로 바꿔 농노들을 강제 노동으로 돌려놓거나 기존처럼 현물지대를 받고 직영지의 경작은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런 양자택일로 영주를 더욱더 강하게 떠민 것은 14세기 유럽에 대유행한 전염병인 페스트,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농민들의 숫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흑사병은 인구 수축을 가속시켰고 부족해진 노동력은 자연히 농민의 처우를 개선시켰습니다. 영지에 살아남은 농노들이 갑이된 상황이 되자 영주는 기존대로 현물지대를 받고 직영지의 경작은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작을 포기한 직영지는 곧 농노들에게 임대되었습니다. 결국 영주는 농노들을 과거처럼 신체적으로 구속할 수 없게 되며 그저 빌려준 땅에 대한 임대료만 받게 되었고 그 위치가 단순한 지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곡물 가격의 하락도 불러왔습니다. 자연히 영주들은 지대를 현물로 받는 것보다 화폐로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중세 봉건제의 자급자족적 경제 단위인 장원은 이렇게 점차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양자택일의 순간에 현물지대를 다시 노동지대로 바꾸는 것을 선택해 농노를 강제노동으로 내몬 영주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농노가 도시로 도망치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농민 반란은 1358년 프랑스 자크리의 난과 1381년 영국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면 서유럽에서 농노와 장원은 거의 사라집니다. 십자군 전쟁과 장원의 해체에 따라 교황과 영주의 힘이 약해지자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국왕은 필요한 경비를 상공업자들로부터 마련했고 시민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강한 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왕은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했고 도시의 시민계급과 결탁했습니다. 왕권의 강화는 이후 절대왕정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십자군 전쟁으로 약화된 교황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전 교황과 성직자 과세 문제로 갈등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프랑스인 교황 후보를 지원해 프랑스인 출신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선출시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겼고 새로 임명하는 추기경을 대부분 프랑스인으로 임명했습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졌던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1377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가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옮기면서 아비뇽 유수가 끝나지만 이듬해 그는 선종했고 다시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투표인 콘클라베는 이탈리아 출신 교황을 요구하는 분노한 이탈리아 시민들의 위협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콘클라베 결과 이탈리아 출신인 우르바노스 6세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인 출신이 많던 추기경단은 콘클라베가 위협 속에 진행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프랑스인 출신인 클레멘스 7세를 대립교황으로 선출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1378년부터 1417년까지 로마와 아비뇽 두 곳의 교황이 존재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지속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었습니다. 이런 교황권의 쇠퇴에 교회 개혁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를 비판했고 교회와 성직자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헤미아의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역시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교회 측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로마 교황청을 정통으로 인정하며 대분열을 종식시켰습니다. 공의회 참석을 요청받은 후스는 공의회에서 체포되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백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싸운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대립과 플랑드르 지방의 경제적 지배권에 대한 문제였지만 핵심 문제는 프랑스 내의 영국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정보강 윌리엄이 영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대대로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공신으로서 프랑스 내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혼인과 상속을 통해 늘어나고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왕은 제후들과 충돌하며 왕령지를 확대해 나갔는데 결국 영국 왕이 소유한 영지까지 몰수했고 이것은 양국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이 우세했지만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집어졌고 프랑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세적인 요소에서 시작된 전쟁은 중세적인 기사 위주의 싸움에서 어느새 전리품 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의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결과 프랑스는 영국과 국토의 경계를 확립했고 긴 전쟁 동안 징세권을 확대하고 상비군을 육성해 왕권을 강화했으며 국민의식을 갖게 되어 국민국가 성립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또한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백년전쟁 직후 장미전쟁을 거치며 중앙집권적 국가가 성립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봉건제의 핵심 요소인 장원과 주종제가 점차 해체되었고 교황권이 쇠퇴하며 유럽이 종교의 그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근대적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